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네, 이제 2021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1000명의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책을 더 재미있게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년 기념 플러스 2021년 연말을 맞이해 독서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올해 100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딱 70권 읽었습니다. 진짜 100권을 읽어야지 라기보다는 숫자를 높게 잡아두면 어쨌든 독서량도 같이 늘 것 같아서 어떤 상징적인 100을 설정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70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1년에 3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2배 이상 뛰게 되었으니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북몰이라는 어플에 독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0권 중에서 전자책이 53권, 종이책이 17권으로 전자책이 훨씬 많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읽은 장르는 역시 소설이고 70권 중에서 45권이나 되고요. 그 외에는 에세이 또 인문 분야도 있습니다. 좀 내년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아마도 대부분 또 소설을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한두 권이라도 더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저의 첫 번째 책은 조선희 작가의 소금비늘 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치조 미사키 작가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소 좀 인상 깊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2021년 최애 픽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애 책, 작가, 문장, 캐릭터, 순간을 소개하고 싶어요. 먼저 최애 책인데요. 바로 한순간에입니다. 이 책은 한겨울 스키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자동차 추락 사고를 겪는 두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고로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또 휴대폰은 되지도 않고 온통 눈으로 뒤덮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추위와 죽음이 계속 엄습해오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그립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인물들의 심리 변화, 갈등, 어떤 미묘한 분위기, 공포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한 책이어서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이 책은 그 이야기의 상황적인 배경이나 그래서 느껴지는 인물들 간의 분위기 이런 게 저의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남아있는 편이에요. 또 이제 등장하는 11명의 각각의 다른 입장을 언급하기 때문에 진짜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책이에요. 이렇게 보면 진짜 이기적인데 또 저렇게 보면 그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머리와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 그리고 사고 이후의 모습까지도 굉장히 잘 묘사하는데요. 물론 이제 힘들어 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 사고의 기억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여운도 깊게 남았고 또 책을 본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약간 좀 생생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간접 경험해보고 다양한 인간을 이해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정말 잘 부합하는 책이었고 또 상황과 공간, 인물들 간의 어떤 미묘한 분위기와 감정 같은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해서 긴장감이 있었고 굉장히 또 몰입감 있게 끌고 가는 스토리 자체도 정말 괜찮은 책이라서 최애 픽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최애 작가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 만난 작가 중 최애는 바로 조혜은 작가님입니다. 제가 조혜은 작가님은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독특한 세계와 또 듣도 보도 못한 예쁜 호러물을 제 머릿속에 잘 그릴 수 있도록 표현력도 정말 좋았고, 또 그런 상반되는 분위기를 좀 과하지 않게 또 어색하지 않게 믹스한 것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정말 탄탄했고, 또 그 장소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묶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소재와 또 제목이 좀 특이해서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의 집착이나 욕망, 또 진득거리는 젤리 같은 그런 미련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본 다음에 작가님한테 반해가지고 스노볼 드라이브 장편소설과 칵테일 러브 좀비 단편소설도 읽었거든요. 우선 스노볼 드라이브도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었지만, 사실 그 칵테일 러브 좀비 소설집에서 오버랩 나이프는 진짜 인생 최고의 단편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인상 깊게 좋게 봤습니다. 사실 제가 공포물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조혜은 작가님의 호러 이야기는 되게 궁금해지고, 어떤 기묘한 상상 그리고 오컬트적인 분위기에서도 그런 인간적인 따뜻한 무언가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소재와 귀신의 감정까지도 납득시키는 캐릭터 설정, 그리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까지 올해 새로 만난 여러 명의 작가 중에서 가장 앞으로가 기대되고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작가님이라서 최애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최애 문장입니다.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이 문장은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본 문장인데요. 독서 교실을 운영하는 작가가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어린이들과의 에피소드를 담은 에세이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등장하는 장면은 작가가 한 아이와 책을 볼 때였어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 라는 문장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라고 건넨 말에 아이가 한 대답이었어요. 저 말을 듣고 작가는 얼굴이 빨개졌다고 고백하면서, 어린이는 나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린이를 향한 깨야 할 고정관념과 또 지녀야 할 존중과 이해의 자세를 다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이 책의 거의 초반부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 책은 무조건 완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이 아직도 저한테 좀 깊게 남아서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더 나은 어른이 되고 싶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게 그냥 성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준 책이고 문장이었기 때문에 최애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애 캐릭터는요, 바로 숲과 별이 만날 때 소설 속의 얼싸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숲속의 한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맨발의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발작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은 지구로 훈련을 온 외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소 주변의 이웃집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소녀가 바로 얼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하게 만난 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떤 갈등과 위기, 마음속의 깊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힐링 스토리이거든요. 그 중에서 얼싸는 정말 애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였어요. 숲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을 만나러 온 별과 같은 기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얼싸가 갖고 있던 어떤 마음 아픈 사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엾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귀엽기도 하고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꼽은 최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 숲과 별이 만날 때 책도 정말 좋고 재미있는 책이니까 읽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최애 순간입니다. 바로 늦은 밤 이불 속에서 책 좀 빌려줄래를 읽었던 순간입니다. 책 좀 빌려줄래는 카툰 에세이고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짧은 카툰으로 재치있게 표현한 책입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고 또 이제 덕후 모먼트는 쉽게 아무에게나 공유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고이 품어두기만 했던 책덕후스러운 것들을 많이 이 책과 공유하면서 한을 풀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거 뭔지 알지? 와, 나도 저러는데. 야, 대박이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이런 느낌이 계속 들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순간이었어요. 독서하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을 또 재미있고 깨알같이 유머러스하게 표현해서 진짜 웃기기도 하고 뭐랄까 정말 단순하게 너무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좀 떠올리자면 뭔가 그날의 조명, 어떤 온도까지 생각나면서 행복한 감정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책 좀 빌려줄래를 읽었던 때를 최애 순간으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최애 리스트를 쭉 뽑아봤는데요. 특히 책을 고를 때는 하나만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고심해서 고른 것들이니까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사실 좋았던 것들은 그때마다 영상으로 공유했었기 때문에 엄청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1년간의 독서를 되돌아보는 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좋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책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년에도 함께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